이게 거의 매년 내거든요. 거의 매년 내는데 31하고 34회 사이에 갭이 좀 있죠. 이때 개정이 됐어요. 주택법 부분이. 개정되고 나서 개정되고 나서 그 해에 안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다가 3사에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 몇 회입니까? 5회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높습니다. 야는. 그러니까 조합은 공법에서 단일 영역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시험 분석을 할 때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나면 계획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 채권에서 몇 개 나왔는지, 조합에서 몇 개 나왔는지, 또 뭐 다른 주체 파트에서 몇 개 나왔는지 이런 등등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향 분석을 여러 방면으로 합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지, 틀린 것은 몇 개인지, 계산 문제는 몇 개 나왔는지, 가로 넣기는 몇 개 나왔는지, 박스형은 몇 개 나왔는지 등등을 분석을 하고 출제 경향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낼 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참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킬러 문제는 몇 개 나왔는지 뭐 등등을 이렇게 보는데 조합이 그러니까 공법 영역에서는 영역별 출제에서는요 단일 영역으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세 군데 아시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는 네가 해야 되는데 왜 정리를 우리 보고 하라는 지 말하고 나니까 그렇네. 자, 볼게요. 조합은 이제 종류는 세 개가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조합원이 누가 되냐면요. 동일한 특, 꽝, 시, 군에 거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소가 서울에 주소를 둬야 돼요. 근데 10년 좀 넘었네요. 한 4, 5년 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도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서울 주소지를 둔 분이 우리가 안양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놨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나오죠. 서울, 인천, 경기. 요 동일권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산도, 부산, 울산, 경남, 불경이래 부르죠. 그죠? 그죠? 광주도 광주, 전남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세종.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거주하는 분이 세종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조합은요, 아무래도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해야 되겠죠.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조합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당연히 뭡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가겠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하면서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건 봤던 게 뭡니까? 지역주택조. 이걸 다른 말로 줄여가지고 지주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주택. 옛날에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주말에 특히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많이 걸어 놓는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이라는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요즘 많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법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지역주택 조합원을 어떻게 모집하면 선착순으로 모집했거든요.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하고 그렇게 막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법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주를 이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장이죠. 직장 주택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울 때는 한번 생각해봐요. 도시개발법상의 조합 설립할 때는 도시개발법 몇 명 모여야 돼요? 7명 모여가지고 동의받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죠? 면적 3분의 1와 소유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상의 조합도 몇 명이 모이나요? 5명이 모여가지고 재개발은 4, 3, 2, 1. 재건축은 개정됐죠. 70%.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얼마의 동의를 받을까요? 그죠? 그죠?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을 아까 어디에 설립하냐면 서울, 인천, 경기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 싫으면 가입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봐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하면서 조합을 설립하지 수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환지를 하니까 그 토지에 내 권리가 있다고. 정비법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내가 권리가, 내 재산권이 있으니까 내가 동의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역이나 직장조합은요, 뭐가 필요가 없냐면 동의가 필요 없어요. 싫으면 가입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동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건 있어야 되겠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마구 있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 직장조합에서 첫 단추는요,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조합 배울 때는 7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동의받으러 다닙니다. 동의받을 때, 그죠? 공유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막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안 나와. 뭐가 중요하면 자격이 중요해요. 자격.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지역주택조합원은 상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을 10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니까 줄 딱 서가지고, 나도, 그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원 될 거야. 라고 출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줄 세워주는 게 맞습니까? 그죠? 빼내는 게 맞습니까? 그죠? 안 맞죠?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죠? 회사 대표가, 나도 직장인인데, 사대보험대는 직장인인데, 나도 주택 필요하다, 할란다, 라고 줄 수 있으면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자격이 중요해요, 자격이.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은 서울로 치면 서울 인천경기입니다. 6개월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입니다. 몇 개월 거주라고요? 6개월. 그리고 어떤 주택을 가지라고요? 85 이하. 몇 개? 1개.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직장은 2개로 나누셔야 되는데,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내지는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죠? 공급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힐스테이트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주공이, 그죠? 주공아파트를 지은 거지. 1000개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직장조합이 LH한테 가가지고, 내지는 현대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조합은 300명이 있는데, 500명이 있는데, 너 그 1000개 중에서 500개 우리한테 팔아.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개당 얼마인데? 20억, 10억? 알았어. 3천억 줄게. 5천억 줄게. 라고 해가지고, 돈 툭 주고, 줘. 이걸 공급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건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토지에다가 건축비를 넣어가지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고 공급은 지어진 주택을 돈 주고 그냥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그래서 건설하고 공급인데 공급은 우리가 뭐를 공급받는 경우에 대한 언급을 법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한 것만 법조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할 때 공통점은요. 당연히 동일한 직장에 근무해야 됩니다. 몇 개월 근무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은요.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똑같아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직장조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뭘 공급받는다고 해서 좀 전에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뭘 공급받는다고요? 국민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 넣을 때 국민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민영주택보다는 공급 요건이 까다롭나요? 안 까다롭나요?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가 까다롭냐면 요거는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85 안 돼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요. 여기 요건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그럼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될까요?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임차인은 안 돼요. 당연하죠. 임차인이 어떻게 조합원이 되겠습니까? 소유자죠.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조합 설립에 뭐한 소유자냐면 동의한 소유자입니다. 뭐한 소유자라고요? 동의한 소유자. 그리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뭐하고 똑같나요? 재건축하고 똑같지 않나요? 재건축에서 여러분 조합 설립할 때 70% 동의를 받잖아. 각동 50%, 각동 50%, 그 다음에 전체에서는 얼마? 70%로 개정됐잖아. 4분의 3에서, 그죠? 그런데, 요거는, 동의를 받는데,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재건축도 조합원이 될 수 없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재건축은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합니까? 사익이 강합니까? 사익이 강하죠. 고로, 싫으면 강제로 해야 됩니까? 싫으면 그만입니까? 그래요, 싫으면. 재개발은 공익이 강하니까 싫어도 강제 조합은 일단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으면 그만이죠. 왜? 내 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서도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으로 될 수 없다. 그럼 반대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는데, 101동 301호가 조합 설립에 반대를 벌였어. 조합은 아니잖아. 그럼 301호 어떻게 하는데요? 301호만 비워놓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301호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 행사입니다. 팔아라 청구권 행사에서 그걸 조합에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걔한테 샀죠? 그죠? 돈 줬죠? 그래서 리모델링 했지? 그걸 다시 되판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한 소유자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첫 번째 논점. 자격. 두 번째는 이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조합주택을 1000세대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1000세대를 지으려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야.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일정 숫자가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세대를 지으려고 조합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가 모집이 돼요. 100명이 모집됐어. 그러면 조합 설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이 모집이 돼야 돼요. 몇 프로 이상? 50%. 50%. 그러니까 1000세대를 지으려고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모집돼야 됩니까? 500명 이상이 모집돼야 돼요.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 최소 몇 명은 돼야 된다? 최소 20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30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조합원이 몇 명 모집이 돼야 돼요? 20명. 50%는 15명이 아이고, 최소 몇 명은 돼야 된다? 20명. 왜 20명일까요? 빨리 이야기해라. 왜 20명일까요? 등록 기준이 20이라서 그래요. 그 20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써먹는 겁니다. 최소 몇 명 된다? 20명. 단, 리모델링은 20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들어봐요. 리모델링은 왜 20명이 안 돼도 되냐면요. 두 개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건축 허가받아 지어진 빌라 있죠? 연립.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연립도 있고 다세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주택법에 있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18세대 빌라가 만약에 지은 지 20년대가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만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 돼. 근데 아까 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금방 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8명이, 18세대의 빌라가 한다고 했잖아. 그럼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찬성했어. 그럼 조합 몇 명이야? 그래요. 그게 20명. 그래서 리모델링은 안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세대가 있는데, 만약에 31명이 반대했 있어. 조합 설립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20명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최소 몇 명은 돼야 되는데, 원칙은 20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집이 됩니다. 자, 모집에 있어서 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봤어요. 저 주말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그죠? 플랜카드를. 그죠? 뭐 반값 아파트. 그 다음에 뭐 33평짜리가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글자를 갖다 자극적인 문구를 달아가지고 합니다. 그럼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가 이래가 전화하죠. 그럼 낚이죠. 그날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MGM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게 조합원을 모집해주면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한 명을 모집해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줘요. 그걸 MGM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면 300이면 큽니까 작습니까? 조합원 한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데려다 주면 200에서 300을 준다니까요. 200에 300.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상가 같은 거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뭘 주냐면 수수료를 줍니다. 그걸 MGM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받잖아요. 그죠? 그 금이, 그 돈이 크자가. 크다니까요, 그게. 그죠? 그래, 이제 한 명을 모집해주면 되니까, 이제, 옛날에 모집할 때는 그 모집하는 방법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 보면 여러분들 플랜카드 붙여놓고 막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플랜카드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줄었죠. 그죠? 모집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모집하게 돼 있냐면요. 모집 방법이 시군구한테 가가지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원칙입니다. 사바 모집 못 합니다, 이제는. 사바 모집 못 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모집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옛날에는 사바 해가지고 모집했어요. 지금은 뭐 한다? 모집 신고해야 돼요. 시군구한테 가서 신고해야 돼요. 모집 신고. 하고 나서 뭐 한다?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하니까 하고 나서 추가로 결혼이 발생해서 추가로 모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1000세대를 짓는데 모집을 했는데 600명이 모집이 된 거야. 그럼 몇 명이 부족해요? 400명이 부족하죠. 한 번 더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요, 그때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합 모집하는데 만약에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선착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랜카드 걸릴 때 동호, 그죠? 선택 이래가지고 뭐 좋은 동호를 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통 학원 수업 듣다 보면 한두 분은 꼭 있던데 없으시구나. 이렇게 모집합니다. 모집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0%가 이제 안 모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 50%안 모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 50% 이상이 돼야 되잖아. 1000세대를 짓는데 500명이, 400명밖에 안 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끝나는 거지, 뭐. 그죠?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이상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로 가냐면 설립으로 가는 겁니다, 설립. 그죠? 50% 이상 모집됐죠? 그럼 설립하는데,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뭐 한다?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뭐 받는다고요? 인가. 어디에 가서 인가를 받냐면요. 대지, 소재지, 시, 군, 구에 가가지고 뭐 받는다? 인가를 받습니다. 어디 소재지로 간다고요? 대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서울 종로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했거든요. 근데 걔들이 주택은 어디에 짓냐면 경기도 안양에서 조합주택을 지어요. 그죠? 조합 사무실은 서울 종로에 있어. 주택은 어디에 짓는다고요? 경기도 안양에서. 그러면 어디에 가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대지 소재지래.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무슨 소재지? 대지 소재지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는 옮겨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대지 소재지, 주택이 지어지는 대지 소재지는 옮겨져, 안 옮겨져? 안 옮겨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인가를 받는데 조심하실 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한다? 인가를 안 받고 뭐 한다? 신고한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전부 인가거든요. 전부 인가인데 인가를 안 받는 유일한 조합이 뭐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뭐 한다? 신고합니다. 여기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요즘 안 냅니다. 유치해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 내봐야 아무도 안 틀려가지고 지금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참고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전부 다 인가했죠. 이거는 이제
신고합니다. 좀 전에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이제 간혹 가다가 들어오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가, 인가, 승인, 특허, 어디 가니까 허가, 그죠? 건축 허가, 인가, 실시계획인가, 좀 전에 봤던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승인, 사업계획 승인, 동의,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이게 달라요. 다른 게 맞아. 다른 게 맞는데, 이걸 제가 만약에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1시간은 저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1시간 들어봐야 뭔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구분하는데 실익이 없어. 요걸 구분해가지고 틀리게 낸다든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받았다. 우리가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 줄 때 허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권이 규제를 받는 거야. 근데 그 규제받는 자유권을 갖다 회복받을 때 허가를 내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건물을 짓는 거는 자유예요, 안 해요? 건물을 짓는 거는 자유다, 아니다? 건물을 짓는 거는 내 자유권이거든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규제를 하는 거야. 공공복리를 위해서. 근데 내가 신청을 하잖아. 그죠? 근데 요건을 갖추잖아. 그러면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니까 규제받고 있는 자유권을 갖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그 구분 안 해도 돼. 이건 사법고시 수준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했어. 그걸 갖다 인간 내주면 그 법률행위를 보충을 받아가 완전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 있는데 구분하지 마라. 구분하지 말고 그냥 뭐 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가가 나왔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뭘 기억하시면 된다? 신고.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요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볼까요? 자격이 제일 먼저 나오죠. 법 조문은 안 그런데 제가 먼저 잡아놨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각국 구분에 따른 사람한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받았을 때는 봐봐요.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 살아야 되죠. 그죠? 아버지가 조합원이 됐어. 근데 아들이 어디에 산다? 부산에 살고 있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럼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은 조합원이 될 수. 그죠? 원칙은 안 되죠. 서울에 안 살기 때문에. 근데 상속받는 경우는 그런 요건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속은 예입니다. 자, 자격 나오죠? 어떤 주택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85요. 몇 개? 한 개. 그죠?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몇 개를 거주라고 했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몇 개를 거주? 6개월. 그죠? 직장. 80이야 몇 개? 한 개. 자. 그 다음 밑에 중요한 말 나오죠. 국민주택, 동걸, 공급, 동걸, 신고, 동걸, 무주택, 줄적. 한 문제입니다, 이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뭐 받는 거? 공급. 지역조합 아니죠. 직장조합입니다. 인가 아니죠. 신고. 85이 아니죠. 무주택, 세대주. 이렇게 해서 논점이 많죠. 그 다음에 동일한 특광시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도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누가 됩니까? 응? 찬성한 사람. 그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이나 복리시대 소유권이 공유에 속하면 공유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당연히 누굽니까?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3번을 한번 봐봐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하? 29개 이하가 된다. 이게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데다가 앞에다가 빌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동네에 있는 18세대의 빌라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했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몇 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자격 인정. 조합원이
조합원이 근무질병 취약 결혼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누가 인정해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해주죠. 그럴 때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 확인.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거주를 하겠습니까? 6개월. 어떤 주택을 가지라고 했어요? 85 이하. 그죠? 그럼 85 이하를 가지고 있고 6개월 거주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죠? 나중에 조합원이 되고 나서 입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증을. 그럼 입증을 하게 되면 내가 내는 서류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너가 전산망을 돌려버리면 가가 6개월 살았는지가 나와, 안 나와? 85 이하를 가지고 있는지, 85 초과를 가지고 있는지, 한 개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개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합은 자격 확인합니다. 전산 검색을, 주택 전산망에다가 국장한테 전산망에 전산 검색을 의뢰해서 자격에 해당한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구성의 숫자 아까 했죠? 다음 요건을 언제까지?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충족해라. 주택것을 예정 세수 몇 프로 이상입니까?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했나요? 몇 프로 이상이 된다 해서요? 50%. 50%라고 50%라고 했죠. 다만 사학객 승인 과정에서 주택 세대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변경되는 세대수를 기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제목 한번 봐봐요. 제목 들어. 원래 1000세대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조합을 모집을 했거든. 55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럼 설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설립인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나서 나중에 사학객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조합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지으려고 하면서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호가 인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 2, 3년 지나가니까 8호가 인기가 없고 5구가 더 인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5구 면적을 좀 늘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업성도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면적을 줄였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요?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야 바꾸자. 우리 사학객 승인 받을 때 1200세대로 바꿔. 그래가지고 1200세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좀 몇 명 있어요? 550명. 몇 프로가 안 되네? 600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족하죠. 50%가 안 되잖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학객 승인 받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1200세대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1200세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550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죠? 더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 발기인이 옵니다. 발기인은 뭐냐면, 자, 봐봐요. 옛날에 조합원을 제가 어떻게 모집했다고 했냐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을 막 모집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보험도 우리 그런 적이 있었죠. 보험도 그냥 아무나 모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은 아무나 모집할 수 없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아, 모르십니까? 보험 모집할 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험 치면 100% 합격입니다. 그거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100% 합격인데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 보면 종편 그 사이사이에 보면 그 연예인들 나가지고 막 보험 모집한 거 막 뭐 간병인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그죠? 막 광고하잖아. 근데 연예인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죠? 보험 모집 자격 그 자격을 땄다가 그 밑에 놓는다니까 조그만하게.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나 모집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모집하게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모집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발기인에 불러, 발기인. 이게 최초 이제 우리가 정비법에서도 5명이 모여가지고 뭘 만든다고 했어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동의받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게 처음에 뭘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발기인입니다, 발기인. 그러면 자 상식 좀 생각해봐요. 발기인하고 조합원이 있다 그러면 조합원을 아까 보니까 6개월 거주하고 85 이하를 가지라고 했거든. 그럼 발기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기인하고 조합원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요건이 누가 더 까다로워야 될까요? 그렇죠. 발기인이 까다로워야 되겠죠. 모집만 더 까다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6개월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발기는 나중에 조합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조합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죠. 지는 안 살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 볼까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발기인은 다음 대통령 장 기준을 갖춰라. 모집 신고하는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역시 똑같아요. 85여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건 똑같네요. 그리고 모집 신고하는 날 현재 몇 개월? 1년 전부터 설립 인가일까지 계속해서 지역주택 설립 가능 지역에 뭐하고 있어야 된다?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이 더 까다롭죠. 이 요건이 까다로운 게 뭐 이상한 거는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조합 발기인 85야 똑같고요. 역시 이제 동일한 국가연 지자체 근무하면 되는데 야는 근무기한은 없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조합원들하고.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 발기인은 모집 신고하는 날 조합에 뭐한 것으로 본다? 가입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을 모집하죠? 그죠? 그러면 조합에 뭐한 것으로 본다?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당연 조합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샤바샤바 모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지역 직장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한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자, 몇 프로? 50% 권원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한테 무슨 하고? 신고하고. 무슨 방법?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한다. 모집 신고한다고 했죠.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 모집. 권원을 몇 프로 가져야 돼요? 50%. 50%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공개 모집하고 나서 부족한 일이 있어요.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충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착순. 충원할 때는 선착순인데요.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모집 신고 거부. 다음 사회가 있으면 모집 신고를 막을 수 있다. 신고 거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하고 중복이 되든지 그다음에 계획상 안 맞든지 하는 등등인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셔도 돼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설명 보완 한번 볼까요? 모집 주체는요, 발기인이죠. 가입 신청,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고, 설명 동글. 설명한 내용을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국토교통부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만다 확인 동글. 받아서 가입 신청자에게 만다 교부 동글. 5년 보관 줄짝. 설명해야 돼요. 이해했다고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한 내용을 줘야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본을 보관해야 돼. 몇 년 동안? 5년. 이 뭐하고 똑같아요? 네? 그죠? 보험하고 똑같죠?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 설명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 보험 가입할 때 설명이 잘못돼가 옛날에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무슨 병도 보장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갔더니만 그런 건 없는데 약관에 그래 나와 있는데 이래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거면 잘못됐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펀드 팔면서도 그죠? 그 직원들이 창구 직원이 잘못 설명해가지고 그죠? 불안전 판매를 했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홍콩인가 작년인가요? 홍콩 그 펀드 팔면서 그죠? ELS인가 뭔가 팔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은행에서 배상해주고 그 기억 안 나십니까? 그죠? 똑같잖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하면 돼 안 돼?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확인이 뭔데요? 그 사인해라는 얘기지. 행글 뭐하고 고부. 우리 사인하잖아. 여러분 대출 받으러 간다든지 은행 보험 가입할 때 막 사인하잖아. 근데 읽어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 글자가 읽어볼 수가 없어. 너무 깨알만한 글씨가 돼 있어가지고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인다고. 그리고 이제 다 가면 그러잖아.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라면 그 사인 이래 하잖아. 어마무시하게 하잖아 사인을. 똑같습니다. 그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 광고할 때 준수사항. 이게 재작 얘기가 나왔죠. 조합원 모집 광고의 준수사항. 지역 직장 조합원 모집한다는 광고라는 문구.
자격 기준, 그 다음에 대지 권을 확보하라고 했죠. 몇 프로? 50%. 그죠? 소유권 확보한 비율, 그 다음에 모집 주체, 가입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뭐가 나냐면요. 조합 다음 중 모집 광고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뭐 자격 요건을 넣어다가 그게 뭐가 있었냐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 이렇게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조합 설립 인가받은 걸 갖다가 모집 광고에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집 광고에 자 한번 보실래요? 모집 광고에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표시할 수가 있어, 없어? 어? 없지 않나? 조합을 모집할 때는 인가를 안 받았잖아. 모집을 해야지 인가받으러 안 가나. 그 수험생이 90%가 와 외우지 말아 했는데 아씨 안 해왔는데 틀립니다. 확 지급되는 거지. 개념으로 풀면 되거든요. 너무 쉬운 문제거든. 근데 이걸 암기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고, 모집을 할 때 광고를 내는 거니까, 모집할 때 광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 너무 쉽죠. 모집이 돼야지 뭘 한다. 모집이 돼야지. 모집된 사람들 들고 가서 뭐 한다. 인가를 받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모집할 때는 인가 받는 내용이 없지. 공법 우리 문제 보면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슨 문제 나오냐면, 다음 중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얘가 3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때문에 이제, 참,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출문제 하는 거 아시죠? 예, 이제 드디어 기출 특강 들어가서 이제 이론 수업 끝낸 걸 가지고 이론 끝나고 또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 하고 나면 또 요약집 수업하고 또 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항상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론만 줄기차게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론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만 그 이후에 쭉 하는 경우인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이론 다음에 뭘 하고 이론과 문제를 뭐 한다? 병행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몇 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론과 문제를 병행할 때는 내가 들은 이론 수업이 제대로 문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제대로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넣어놨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작업. 그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공법은 특히나 시험 문제에서 그런 택도의 내용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읽어만 봐도 답은 맞출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전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기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90일안에 분양 통지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를 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번 연속 나왔는데 32인가 3인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하는 사항이 아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왔어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 아닌 것은. 답은 뭐였냐면 조합원별 분담금 내역입니다. 조합원별 분담금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되나 안 되나? 말이 되는 소리가 있지. 그죠? 101동 101호는 얼마를 내야 되고 101동 102호는 얼마를 내야 되고 그걸 일간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만천에 알린다고? 말 안 되잖아.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게 암기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개념으로 접근하면 너무 쉬운 문제죠. 공법은 그런 택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글자 읽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옵니다. 자꾸 해라, 자꾸. 그럼 모집주체 금지행위. 모집주체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되는 거 기마하든지 이상한 말 하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 여기 보세요.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입 철회. 가입했다가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강화된 규정인데, 이거죠. 실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이죠. 옛날에는 가입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샤바만 했다고 했죠. 샤바. 그래서 샤바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달콤한 이야기만 막 해줄까? 이거 아파트, 주변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하는데 조합원들에게는 1,3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동호도, 그죠? 너희 집에서 한강이 보이고 뭐 어떠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조합원들에게 뭐 발코니 확장해주고 7종 세트 무료로 주고 뭐 얘기한다고. 혹해하네. 하죠?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제일 먼저 뭐하고? 혹. 그 다음에 뭐하고? 가입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물건 들떡 사잖아. 홈쇼핑 보니까, 와, 마감 1분 전이래. 빨리 사야 돼, 안 사야 돼? 빨리 사야지. 빨리 사잖아. 와, 안 와? 오죠? 봐, 안 봐? 봐. 근데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서 안 식었어? 식었죠. 식었죠. 그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산 거는 뭐 할 수 있다? 반품. 반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뭐 실물을 안 보고 사면 실제로 받아서 다른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반품하는데 이게 이제 조합주택에 가입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합주택은요, 옷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입비를 내야 돼. 가입비를 100만 원 낼까, 1000만 원 낼까, 억을 낼까. 그러니까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억 단위 가입비를 1000단위를 냅니다. 1000만 단위를. 그래서 2, 3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가입 단계에서는 내 2, 3천만 원 없대 하니까 그거 다음 주까지 주면 돼. 일단 근데 100만 원 꼽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입했어. 일반적인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입했어. 어디 가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지. 드디어 이제 아파트가 지업주택이 지어진 것 같아. 뭘 봤기 때문에 조감도를 봤거든요. 아, 내 거다. 집에 갔어. 이제 배우자하고 이제 있죠. 그래서 퇴근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갑자기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럼 안 되지. 밥 먹다가 숟가락을 왜 던져? 그죠? 숟가락 맞아야지, 그러면. 그죠? 그래서 둘이 다툼이 생긴다고요. 그죠? 많습니다, 이거. 그 이제 배우자가 들은 거는 조합주택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막 알아봤나 어쩌나 막. 이거 실제 가입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싸우고 나서 많이 와요. 진짜로. 여러분 주위에 지주택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지주택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까?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실패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실패. 지주택은요, 재개발은 재건축하다. 재개발은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지으면 돼요.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뭐 해야 돼? 사야 돼. 그러고 건물을 뭐 해야 돼? 아파트를 지어야 돼. 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조합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짓는 거예요? 조합원 돈으로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단계부터 이게 막히기 시작하냐면 토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얼마로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아까 했잖아. 얼마로 확보해야 돼? 100%. 100%.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되면 95%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하기가 쉽다, 어렵다? 네,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네버입니다, 네버. 요 동네에서는 네버예요, 네버. 불가능해요. 한 명만 안 팔아도 안 돼요. 네버.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거든요. 싸워가지고 옵니다. 근데 뭘 해야 돼? 다음날 이제 이승이 들은 거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처리를 하려고 하죠. 근데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명문 규정이.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뭘 내야 된다? 돈 좀 내놨어, 안 내놨어요? 내놨죠?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아까운 돈이고, 20만 원 줬다 그러면 괜찮은데, 500만 원 줬다, 1000만 원 줬다, 이러면, 기분, 들어 넘어갈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법에서 강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잖아요. 그죠? 요 돈이 모이겠죠? 요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조합에 있는 간부들 주머니에 들어가겠죠. 그들이 그걸 써 안 써? 사업비로. 쓰죠. 막 써 안 써? 막 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산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돌려줘야 안 돌려줘야? 돌려줘야 되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구멍이 났나? 돈이 어디로 갔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돈 못 돌려받잖아. 사법무산 대표. 그럼 조합원들이 어디로 가요? 많이 보는데, 어디로 갑니까? 시청으로 가는 거지, 시청. 시청 앞에 깽가리 소리 나면 웬만하면 그런 일들입니다. 대모하잖아. 시군구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입니까? 민사입니까? 돈 받으라 그러면 민사거든요. 민사는 돈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형사로 뭐 사기죄로 고소하고 뭐 하는데 결국 돈 받는 게 목적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바뀌었어요. 봐봐.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가입비를 닦아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닦아 쓰면 안 돼, 이제. 닦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예치기간에 예치해야 됩니다. 신탁회사에 예치하게끔 돼 있어요. 신탁회사에. 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이고, 이제 있네. 청약 처리할 수 있네. 얼마나? 30일 안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청약 처리하면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돌려주는 겁니다.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하면 처리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이 있다. 이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발신주의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까? 발신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서면으로 할 때는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예요? 서면으로 할 때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서면으로 하면 발신주의. 서면으로 하면 우편으로 하게 되면 도달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발송은 증명할 수가 있죠. 은행에 소인이 지키면 된다니까요. 등기로 보내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죠. 주체는 신청자가 철회를 청약했죠. 그러면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얼마내? 7일 안에 예치기간의 장에게 예치를 해놨잖아요. 그죠?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면 돼요. 예치기간의 장은 반환 요청을 받으면 반환 요청이 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안에 예치한 자에게 만다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30일, 7일, 10일입니다. 30일, 7일, 10일, 370, 370, 30일, 7일, 10일. 요 숫자부터 먼저 동글동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뭐하게 다 막아놨어. 그 배우자하고 싸우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청약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 손해배상 이런 거 받아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탈퇴해볼까요? 탈퇴.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 30일 안에 청약을 처리하는 경우에 탈퇴에 관한 규정은 청약을 처리하죠. 청약을 처리하죠. 그러면 탈퇴에 관한 규정을 정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자세히 한번 더. 철회하고 탈퇴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부터 구분할까요? 용어부터. 청약 철회란 말하고 탈퇴란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응? 보험을 생각하면 제일 편한데. 보험에 가입했잖아.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겠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입을 하는 거지. 설명할게요. 가입을 했잖아. 가입을 하면 일정 기간에 지금 주택조합의 경우는 3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처리해야 되죠. 일정 기간 안에 30일로 할게요. 청약을 막을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요 기간 안에 처리하면 돼요. 근데 처리를 안 했어. 안 하면 이제 가입비가 계속 들어가고 사업비를 쓸 거 아니야. 보험료를 계속 낸다니까. 그러고 나서 탈퇴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탈퇴예요, 탈퇴. 그리고 보험 같으면 뭘 할 수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똑같아요. 그러면 탈퇴할 때는 돈 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회할 때는 돈 다 줬어, 다 안 줬어? 이거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를 하지 말라고 다 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탈퇴하면 다 줘, 다 안 줘? 그거 다 안 줘요. 사업비 떼요. 조합장에 짜장면값, 짬뽕값, 군만두값 다 뗍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보험에 가입했잖아. 근데 만약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처리 기간이 3일이라 3일 이내 처리하게 되면 돈 다 돌리죠, 안 돌리죠? 돌려주죠.
근데 이제 3일이 아니고 1일이 지났어. 1일이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거야. 그럼 돈 다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그 1년 지나서 해지하게 되면 가입 반환받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뭐 따떼 삐입니까? 사업비를 다 떼잖아. 에이, 본 모집인 수당 준 거, 뭐 한 거 다 떼잖아. 그래서 내가 총 낸 보험금이 1년 했더니만 월 10만원씩 120만원 냈다니까요. 그 해지하니까 해약 환급금으로 얼마 주면 36,000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험 전문가들이 해지를 하지 말고 정지시켜놨다가 뭐 나중에 뭐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예,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조합설례 인가. 어디에다가 인가한다고 했습니까?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사무소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 만다 제한다. 요 밑에 신고부터 한번 볼까요? 조합은 설립할 때 뭐 받는 게 원칙인데 인가받는 게 원칙이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했죠. 그죠? 뭐를? 국민주택, 공급, 직장, 뭐 한다? 신고. 이때 누가 조합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무주택, 세대주.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을 때는요, 아까 여러분 모집할 때는 근원이 몇 프로였어요? 50%였죠. 인가받을 때는 늘어나야 돼요. 80%로. 어디 갔노? 그렇죠. 인가받은 경우에 소유 여부에 있어 가지고 80%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모집할 때는 몇 프로였어요? 50%. 그럼 나중에 인가받을 때는 그러니까 늘리란 이야기죠. 몇 프로 더? 30% 더 늘리란 이야기죠. 그럼 소유권 15%입니다. 15%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이야 이것도 시험에 너무 많이 틀리피는데 여러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권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권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지어진 걸 사잖아. 그래서 다만 보시면 중요하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 조심히 잘 내죠.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장이 섞여져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틀립해야 돼요. 이름만 잡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항상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통해서 자극받는 게 더 암기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 요건은 됐습니다. 리모델링 아까 동의받으라고 했죠, 그죠? 동의 요건 나오네요. 각동 얼마? 에? 가반수. 왜 그래? 각동 얼마? 가반수. 전체 얼마? 3분의 2.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00일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100일 동만 할 때는 그 동에서 얼마? 3분입니다. 전체에서 할 때는 동에서는 얼마? 과반수. 전체에서는 얼마? 3분의 2. 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동의 요건은요. 할 때 동의 요건이 달라요. 몇 프로냐면 75%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줄만 좀 칠게요. 먼저 여러분들하고. 각동에서는 몇 프로? 50%. 그 다음에 전체에서는 몇 프로? 75%. 75%면 4분의 3입니다, 여러분. 동만 할 때도 그 동에서 몇 프로? 75% 이렇게 됩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시험에 나옵니다. 몇 번 나왔더라 했습니다. 바꿔서 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거지. 제 질문에 답변만 좀 해주세요. 조합을 설립을 했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렇지, 안 해도 되지. 이거 안 해도 돼요. 조합 설립해도 무조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어.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네? 재건축을 한다고 조합을 설립했다니까? 그럼 재건축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했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죠.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 뭐한다?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착수. 그래서 리모델링은요, 동의를 두 번 받아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도 뭘 받고? 동의를 받고, 착수할 때도 뭐 한다? 동의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질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까 봤는데, 동의가 착수할 때 동의 요건이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가 까다로운 게 상식입니까? 왜요? 그렇지. 라고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동영상 듣는 분들이 그렇지가 뭔데 도대체? 우리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얼마? 각동은 똑같아요. 과반. 50. 101동. 전체. 3분의 2. 몇 프로? 75는 4분의 3입니다. 이게 까다롭죠. 두 개를 바꿔서 내겠네. 시험은 뻔합니다. 바꿔서 몇 번 나왔더랬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동의를 받는다.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고 또 말 때, 착수할 때 한 번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앞에서 배운 겁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삽니다. 그럼 그 사람 뭐 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뭐 개발법 정비하면서 계속 나왔던 조문이죠. 설립인가 여부시 고려사항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쉬운 거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된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정한다. 이 경우, 자, 이거는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세요. 평생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인가를 해주는데 그 주택 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 건설 대지하고 중복이 되면 당연히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않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조합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번지부터 3번지 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강남구청장한테. 근데 B조합이 강남구 대치동 1번지부터 3번지까지 3만 제곱미터 똑같은 데다가 B조합이 조합주택 짓겠다고 강남구청장 인가 신청했어.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동일한 지번에 A조합이 인가를 했는데 B조합이 인가 신청 들어도 인가를 내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조합주택 건설 대지하고 중복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 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한테는 당연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줄은 일단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았죠? 인가받으면 얼마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더라? 2년입니다.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청연 앞에다 원칙이라는 말 좀 적어 두실래요, 여러분들? 요 뒤 이상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대지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요걸 아까 조합하고 등록 사업주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었죠. 그때 대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조합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주택을 짓기 때문에. 등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쓰면 안 돼요. 아니? 원칙입니다. 주택 공급. 누구한테 줍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이 줘야 되겠죠. 남는 게 있으면 만다? 일반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규 가입. 여러분, 조합원을 모집해가지고 인가받았어요, 인가. 인가받고 나면,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조합은 언제 문을 닫아 뺀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냥 문 닫아 뺍니다, 그냥.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돼요, 이거는.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면 안 돼요. 1000세대를 초과해서
않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로부터 추가 모집 뭘 받아라?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밑에 진짜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르는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끝을 낸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1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되면 문을 닫아 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오죠. 그러면 완전 조합은 문 닫아 빕니다. 추가 모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제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고 줄만 좀 지어놓을래요. 이건 저는 지금 못 외웁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1000번을 외워도 못 외웁니다. 1000번을 외워도 못 외우는데 1000번을 외워도 못 외우는 게 그죠? 문제를 풀면서 두 번만 틀리면 외워집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풀면서 뭘 하냐면 고민하거든요. 그 시험 문제에서는 뭘 꼴꼬집 이걸 꼬겠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1까지 하여야 한다를 바꾸겠지, 다른 말로. 사용 검사일까지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바꿔보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고민한다니까. 아씨, 중요하다가 발표했는데, 뭐더라. ID 뭐더라. IP 뭐더라. 막 하다가 틀리피는 거지. 그러나서 보니까 언제더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 거지. 그럼 그때 자극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병행은 암기량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흐릿한 미세먼지를 안개를 선명하게 싹 걷어내줍니다. 뭐 할 때? 맞췄을 때, 틀렸을 때? 틀렸을 때. 틀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리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서 안 틀리면 돼요? 시험에서 안 틀리면 돼요. 모의고사는 다 틀려야 돼요. 다 틀려야 돼요, 모의고사. 자꾸 모의고사가 아니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단모를 풀면서 계속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어디서 안 틀리면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됩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문제 푸는 걸 갖다가 나중에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데 언제 푸실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나중에 공부 좀 되면 할 겁니다. 그 뭔 말이냐면 나중에 공부 좀 되면 문제를 푼다는 말은 나는 문제는 절대로 안 풀겠다. 평생을 안 풀겠다. 왜? 공부 좀 되는 날은 안 온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공부 좀 되는 날은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시험은 공부하는 중에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내 실력이 메이드 되는 날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온다. 우리 시험에서는 내 실력이 메이드 되는 날은 안 옵니다. 그런 날은 올 수도 없고, 그러고 그게 올라 그러면 그래도 한 4, 5년 해야 안 될까요? 메이드 되는 날 올라 그러면. 근데 이제 1년 공부해가지고 좀 힘들다. 과목이 워낙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조합 설립 받은 이유는 안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됩니다. 첫 번째. 조합원이 뭐 해버렸다? 사망했네요? 사망하면 돼, 안 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유입니다. 줄짝.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로 선된 지위가 양도정리 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그때는 예외가 돼요. 다만 전매가 금지될 때는 만다 제외합니다. 탈퇴함으로써 50% 미만이 됩니다. 아까 몇 프로 이상은 유지해 주라고 했습니까? 50% 이상.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을 건데 조합원이 501명이 있었거든요. 15명이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면 495명이 됐죠. 50%안 되죠. 그러면 탈퇴가 해가지고 50%안 되니까 그때는 모집을 해야 되겠죠. 추가 모집을. 그리고 아까 이건 봤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바뀌는 바람에 50%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50% 맞춰줘야 됩니다.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6개월 안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85 이하를 가져야 되는데 85 초과를 가지고 있다든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무자격자죠. 그죠? 그거 인원만큼을 충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유. 자, 근데 자격 판정 기준 시점이 있는데 이건 저 좀 봐주실래요? 이거는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게요. 이것도. 자꾸 상식이라서 미안한데. 자, 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 한 날로 기준해서 소급해가지고 6개월 거주해야 되고 80 이하를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합을 모집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요. 그럼 나중에 추가로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신청일이 만약에 3월 1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갑이 언제 가입을 했냐면요. 갑이 4월 2일 날 가입했어요. 을은 5월 1일 날 가입을 했고요. 병은 무자격자가 나오는 바람에 들어온나 이래가지고 병은 7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주택이라고 할게요.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해야 돼? 6개월. 80 이하를 하나 이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 갑이 4월 2일 날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4월 2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거주하고 85 이하를 판단해야 됩니까? 3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6개월 거주하고 85를 판단해야 됩니까? 3월 10일자 기준이 돼야 됩니까? 뭐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그들도 가입하는 날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언제 날짜를 일한다?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 밑에 조합원 자격 판정 기준에 해서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다든지 그죠? 위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지역 직장 조합원 자격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 날짜를 일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줄짝. 형광펜 한번 써야 되는데. 됐죠? 그 다음에 탈퇴. 탈퇴는 아까 말씀드렸죠? 청약 철회하고 탈퇴 차이점 아시죠? 청약 철회했다는 이유로 그죠? 탈퇴 요건을 적용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죠. 그죠? 탈퇴 한번 볼까요?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는 탈퇴할 수 있다 없다만 가지고 냈거든요. 시험에서. 탈퇴할 수 당연히 있죠.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을 합니다. 제명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탈퇴한 사람도 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근데 무조건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뭘 빼버릴까요? 사업비 빼고 줍니다. 사업비 다 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몇 프로 출석해야 된다고요? 10% 직출. 줄만 쳐놓으세요. 근데 창립총회 또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몇 프로? 20% 직출. 보니까 규약, 자금 차입, 예산으로 정한 것 말고 부담이 되는 거, 시공자, 임원, 그 다음에 사업비, 명세, 해상결의.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정비법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못 외운다 지금 못 외운다. 나중에 오면 된다. 나중에 반팔 입고 오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정비법에서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고 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를 알면 정비법에 있는 조합을 알면 주택법 조합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디를 외워야 되냐면 정비법에서 있는 걸 외워야 돼요. 그럼 그걸 끌어다가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돼요.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발기 결격사유로 오네. 에이 했는데 이게 똑같네. 1, 2, 3, 4 똑같죠? 5번 6번 동글동글 하면 되겠네. 선고유예도 안 되네요. 선고유예.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도 임원이 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임원은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격 정지도 안 돼요. 자격 상실 당연히 안 되고 선고유예도 안 돼요. 선고유예도 임원. 개발법이나 정비법보다는 좀 더 까다롭죠.
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당연퇴임 똑같네. 이거 주택법, 정비법하고 조합 발기나 임원이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당 발기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이나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죠. 겸직하면 안 되는 것도 똑같고 저는 짐이 되는 거라. 사업 종결 해산. 발기는 조합은 모집이 됐거든요. 조합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얼마?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죠. 그러면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조합 가입자 전원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끝내비야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몇 년? 2년. 이번에 2년 했어. 인가 받았어. 인가 받고 나서 몇 년?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죠. 그럴 때는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똑같네. 3개월 안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해산 총회는요, 7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총회에서는 3분의 2가 의결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조합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 있을까? 7, 8 있을까? 여기 써드리는 게 낫겠죠? 자, 한번 보세요. 요거 좀 쉽게요. 조합원이 모집이 됩니다. 모집을 했더니만 50%가 모였죠. 그죠? 그럼 뭐 받는다? 인가를 받겠죠. 대지 소재지 시군한테서 인가 받잖아. 그죠? 인가 받았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승인. 받았죠? 그럼 뭐 한다? 착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진 조합주택이 아파트를 짓는 절차거든요. 이게 아까 보니까 나왔거든요. 모집할 때는요, 모집할 때는 권은 몇 프로?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라. 인가 받을 때는 늘리라고 했죠. 권은 몇 프로? 그렇죠. 80에 소유권 몇 프로? 15%. 소유권 15%를 가져라. 됐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해야 돼? 100%를 확보해야 돼요. 단,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에서는 몇 프로? 95%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야 돼요. 차츰. 아까 했던 건 이제 복수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됐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에? 2년 안에, 기간제는 2년 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못 받잖아. 그럼 사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그죠? 2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조합 총회, 그죠? 총회 3분의 2. 총회가 얼마라고요? 3분의 1라니까요. 총회 의결 밑에 3분의 2 나와요. 거쳐서 사업을 끝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년 안에 인가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죠? 인가 받고 나서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다고. 원칙은 인가 받고 나서 얼마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년이에요. 아까 했다. 원칙이 하면서 줄 쳤다니까요. 기억 안 나죠?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면 뭐, 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기 있잖아. 몇 페이지고? 377 가봐요. 377. 그거 적어놨을 긴데. 해석을 해야 돼.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몇 년? 2년이 원칙인데. 몇 년이 원칙? 2년이 원칙인데. 한번 합시다. 인가 받았지? 사업계획 승인은 얼마나 받는 게 원칙인데? 2년이 원칙인데.
몇 년이 원칙이라고? 2년이 원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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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해야 돼요. 몇 년이 원칙? 2년이 원칙인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죠? 그럼 인가를 뭐 빈다? 인가를 뭐 한다? 인가를 못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죠? 그러면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몇 년? 3개월 이내에 총에 얼마 동의를 받았고, 총에 얼마? 3분의 2 동의를 거쳐서 조합을 만다? 해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몇 년이 원칙인데, 2년이 원칙인데, 몇 년 안 하면? 3년 안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아주 부드러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하고 이걸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사진 안 찍어도 된다. 나중에 다 요약집이나 여기 가면 다 이렇게 싹 정리 다 해준다. 나중에 다 책 나옵니다. 책자로. 다 그림 다 손으로 그리고 PPT로 그리고 막 칼라로 해가지고 다 준다. 사진 콕 다 준다. 걱정하지 마. 다 있다.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설명을 듣는데, 써도 되는데, 필기하셔도 돼요. 필기하셔도 되는데, 설명을 듣는데 장애를 들을 만큼 필기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가 중점이에요? 필기하는 게 중점이겠습니까? 듣는 게.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죠? 수업 들으면서 하지 말고 수업 해놔놓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요렇게. 그죠? 요걸 눌리고, 그럼, 이래 있을까, 아이가 내가. 그 상태에서 써라, 이 말이지. 다 썼잖아. 그러면, 이거 해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일까, 아이가 이렇게. 자, 진짜 친절하다. 와. 결혼쌤 요즘 친절하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안 해요? 요즘 유인물 나눠줄 때 친절한 결혼 이렇게 안 쓰나요? 유인물에? 안 써? 옛날에 썼는데 요즘 안 쓰나 보네. 안 씁니까? 오, 안 쓰구나. 옛날에는 친절한 결혼, 이종호 이렇게 썼거든요. 요즘 뭐라고 씁니까? 아무도 안 써? 물어봤잖아. 내가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친절한 결혼을 쓰냐 안 쓰냐를 물어봤잖아. 뭐, 힘든 거 물어본 거 아닌데.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자금 보관원만 봐. 아까 자금을 주면 주머니 닦아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금 보관원만 볼래요? 그 자금을 갖다가 예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디 예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탁업자에게 대행케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좀 줄만 쳐놓으실래요?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합시다. 자금하고 나머지를.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파트 논점이 상당히 많고 개정되면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점점 범위를 줄이고 양을 줄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숙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볼게요.